임장 가서 꼭 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임장 크루라고 하죠. 이게 사실 요즘에 생긴 게 아니라 좀 되긴 했습니다. 이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소하게 모여서 가는 건 괜찮은데 막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서 부동산 하나 예약하고 하루 종일 죽치고 있고 사지도 않을 집 보여달라고 하고 이거는 좀 아니죠.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임장을 돈 내고 간다는 겁니다. 임장 가면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강의 같은 게 있는데요. 아니 저는 이런 것까지 강의로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. 마치 뷔페에 가면은 어떻게 먹으면 이득입니다,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, 이런 걸 유료로 돈 받고 가르쳐주는 것과 같아요. 임장을 왜 돈 주고 가죠? 그리고 왜 여러 명이 몰려가죠? 왜 남의 템포에 나를 맞추고 남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고 남의 체력에 내 체력을 맞추려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. 가면은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런다고요? 또는 뭘 봐야 될 줄은 아는데 남들이랑 가야 억지로라도 의무감에 간다고요? 만약에 의무감에 가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간다면 그 패턴은 오래 못 갑니다. 금방 하다가 지치고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없어요. 스스로 동력을 불어넣어야 하고요.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내 스스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정신력이 있어야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요즘에 스스로 동력을 불어넣을 때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. 예전에는 퀸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김현정 씨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아마 제 세대는 김현정 씨를 알 텐데 지금 20대 분들은 김현정 씨 모를 수도 있어요. 그 김현정 씨만의 폭발하는 가창력, 이거를 들으면은 뭔가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어쨌든 그럼 뭘 봐야 할지 모르는 분들께 중요한 것들만 알려드릴게요.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있잖아요. 그 놀이터 바닥이 모래냐 우레탄이냐 이런 거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겁니다. 임장 가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. 뭘 보냐면 첫 번째, 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있잖아요. 그 역과 아파트의 거리를 보기 전에 더 중요한 그 역 자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, 이겁니다. 역세권 아파트는 너무나 많아요. 그런데 그 역이 저 끝에 있어. 그럼 역세권인 게 중요한가요? 관악 드림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.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. 구축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양주 덕계역 주변에 있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보다 이 관악 드림타운이라는 비역세권 구축 아파트가 훨씬 더 비쌉니다. 그 이유는 지리적인 위치죠. 많은 분들이 역과 가깝고 학교가 가깝고 마트 가까우니까 좋다라고 하는데 그 지리적인 위치가 일자리가 몰려있는 곳과 멀다면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. 그러면 어디서부터 지리적인 위치를 측정하면 좋을까요? 개인적으로는 고속터미널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, 강남, 사대문, 용산, 판교, 잠실의 거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고속터미널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볼 것이 역과 아파트의 거리, 그 동네의 경사, 주변 분위기를 보는 건데요. 경사 같은 경우는 직접 가보지 않으면 그 난이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 하고요. 동네 분위기는 어딜 가니까 학생들이 많더라, 어딜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고 거의 다 어르신들만 있더라, 어딜 가니까 직장인들이 많더라, 이런 걸 보시는데 이건 시간대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동네의 상권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상권은 그 지역 사람들의 소비 형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보시면 좋은데 이걸 상가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볼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굳이 임장 가서 보지 않아도 되는 거는 학군인데요. 학군은 온라인으로 보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. 물론 그 학교와의 거리는 임장 가서 느껴봐야 하지만 학업 성취도 같은 것은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바로 나오죠. 따라서 그 아파트 주변의 유흥시설이라든지 좀 으슥한 빌라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아파트 거주민들의 영향에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. 그 다음 볼 것은 아파트의 상품성이에요. 구축인데도 다 같은 구축이 아니죠.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식의 지하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가 하면 준신축인데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이중주차하고 복도식이고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. 태생적인 지하주차장, 계단식 이런 건 어떻게 못하지만 아파트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해왔느냐가 살기 좋고 아늑한 구축이 될 수도 있고요. 지저분하고 낡아서 살기 싫은 구축일 수도 있습니다. 딱 봤을 때 여긴 내부 수리만 하면은 살만하다, 여기는 내부 수리를 해도 좀 아니다,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사실 어려울 수 있죠. 나는 좋아 보이는데 남들 눈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전세, 월세,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. 이런 거래량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황금성을 의미하고요. 황금성이 좋다는 뜻은 남들의 기준에 여기는 구축이지만 살만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임장 갈 때 어디 돈 내고 임장 가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우르르
우르르 몰려서 임장 가지 말고 그냥 혼자서 아니면 친한 친구 몇 명이랑 나들이 하듯이 걷기 운동하듯이 가세요. 그리고 집 내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. 이건 내가 정말 매수하기 전에 아파트 3-4개 골랐을 때 그때 보는 거지, 임장 갈 때마다 집 보고 보고서 쓰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. 부동산 공부는 시간의 누적이 더 중요합니다. 순간적인 강도보다는 꾸준한 지속성이라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잘할 수 있고요.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을 잃어가는데 필요한 마인드를 알려주는 집침서,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부장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